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갈등 국면의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게 어제 오후인데요. 어젯밤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다시 날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더 할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또 오물풍선을 날린 건데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우리의 그 대북 민간 단체가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맞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5월 28일, 29일 1차를 했고요. 6월 1일, 6월 2일 날 2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8일 날, 9일 날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시험 방송이 있긴 했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맞대응 성격이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바람이 이제 잘 이렇게 이 북풍이 불었을 때는 지리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사시에 북한이 여기에다가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폭발물을 실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예행 연습해 본 게 아닌가. 그 세 가지 목적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예.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그런 것보다는 맞대응적 성격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지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어제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6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긴장 고조에 따른 전략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오늘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오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 즉시 방송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서 북측이 또다시 오늘 오전까지 오물풍선을 살포했지만 이에 맞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추가 실시하지는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합참은 또 북한 정방 지역에서 북한군이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오물풍선이 바람을 타고 북에서 남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북풍이 불 때 이제 북한이 많이 실려 보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남서풍과 서풍이 불어서 오물풍선을 날리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날려보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네, 북한의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경직돼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안 좋아서 날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찰 위성 발사 실패한 것도 사실상 과학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날짜가 결정되고 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사실상 이 뭐라고 할까요? 맞대응적 성격을 가진 오물풍선을 보내고 싶어 했을 때는 7일 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7일 날 우리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20개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북한은 7일 날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7일 날은 완전히 남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보내지 못했는데 네. 8일 날 밤 되니까 조금은 이제 북풍이 조금 불었거든요. 그 북풍 분다고 하니까 이제 보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김강이라고 하는 북한 국방성 부상, 우리말로 하면 국방부 차관이 100배로 대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0개를 보냈으니까 2000개를 보내야 되는데 네. 이거 하루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뭐 북풍 불 때 그때 보내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바람 그렇게 불어도 보내. 이게 이제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에 어떻게 보면 경지성을 보여주는 거고 사실상 그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7.5톤의 쓰레기를 사실 1,600개, 1,400개 뭐 풍선해서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수거하고 확인한 것은 350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는 전선 지역에 떨어지거나 다 북쪽으로 오히려 우리 남풍이 불어서 도로 돌아간 거죠. 자기가 보냈는데 자기가 오히려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전망을 해보면요. 네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네.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대응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새로운 대응 중에 이제 좀 전에 그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제 그 속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북한에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북 확성기를 이제 설치해서 여기를 방송을 하게 되면 2015년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직접 조준 사격을 할 가능성 이것도 이제 새로운 거죠.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오물풍선 또는 쓰레기 이런 것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는 새롭게 거기에다 화학물질이나 생물학물질, 포탄, 폭발물을 실어서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거하고 조금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국제 도발을 만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서해상에서 국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이달 말에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데 한국의 국회거든요. 여기서 헌법 개정하라고 사실상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한 거 있어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해라. 남북 간의 화해, 협력, 평화, 통일 이런 말은 다 헌법이든 모든 데서 다 삭제해라. 이런 거 교육시켜라. 그리고 북한 스스로의 국경선을 획정을 해서 국경선의 지리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담긴 그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키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육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사분계선이 거의 뭐 어떤 지리적 개념으로서 국경선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NLL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서 어떤 도발이 이제 수중이든 수상이든 거의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도발이 평상시에 무슨 뭐 포탄 쏘고 뭐 총 쏘고 하는 그런 도발이 아니라 지금 이라크하고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거기 전쟁에서 보듯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수상 무인기, 수중 무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뭐 우리 군도 여기에 대응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행의 도발에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게 탈북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이잖아요. 네네. 이 대북 전단에는 라디오, USB 이런 등등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경찰이 이런 걸 제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상 대북 전단 보내는 게 표현의 자유에 이제 어긋난다라고 그래서 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청장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경직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5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는 어떤 이제 제지를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억류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이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이제 되겠지요. 네. 그런데 경찰청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직 그 정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의 표현이고 예. 경찰청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어제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 확성기 방송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달라 이런 회담을 직접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2015년도 상황을 조금 이제 이 부분은 길게 좀 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15년도 8월 4일 날 우리 그 GOP 지역에서 우리 부사관 2명이 북한이 심어놓은 목함 지뢰에 의해 가지고 정말 중상을 입었거든요. 네. 이제 우리 한국의 의료진들이 그분들을 다 살려내서 지금 그분들이 각각의 이제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이게 목함 지뢰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다. 너희들이 도발한 거다 그랬을 때 북한에서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마침 그때 그것이 폭발하는 그 장면을 TOD를 통해 가지고 찍어 놓은 걸 영상을 공개를 해요. 네. 영상을 공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들한테 여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겠다. 그래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었어요. 네.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좀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것이 이제 체제의 균열을 가져오고 굉장히 이제 북한 군인들의 사상을 유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가 뭐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이제 북한이 대응을 했냐면 14.5mm 고사포 그리고 76.2mm 요거는 이제 평사포라고 그러기도 하고 평곡사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걸 각각 한 발 및 세 발을 쏘았어요. 우리 직접 대고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그걸 통해 가지고 손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사격을 한 건 맞거든요. 네. 그럼 한국은 여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한국이 대응을 했어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좋아. 그러면은 너희들 GP 지역 거기 GOP 지역 거기 직접 이제 때리면은 그 병사들이 다 죽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정말 여기 응징하려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155mm K9 자주포 그것을 때렸어요. 때린 데다가 또 때리고 때린 데 또 때리고 우리 양궁 선수 이렇게 화살 쏘면 화살 맞은 데다가 또 뒤에 맞는 식으로 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포를 쏘면은 세 발 만에 명중하면 그 명중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K9 자주포는 그렇게 명중률이 높아요. 네. 굉장히 과학화돼 있고 네. 그게 무려 28발이 정확하게 한 지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얘들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쏘아서 이게 응징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준정시 상태까지 선포도 했고 그런데 북한의 이제 그 대남 이제 선동 대남 저기 전선부장이죠. 그 김양건이라는 사람하고 그때 당시에 총정치국장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부 홍양표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분하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2+2 회담을 했어요. 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실상 북한이 절대로 이게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자신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문 6개를 만들음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이 되고 한국으로서도 그때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요. 예. 역사적인 사례가. 얼마나 이제 북한 스스로가 급했으면 자기네들이 먼저 만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유감을 표하는 그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실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이 일련의 사태들이 네. 다 대북 확성기 방송 때문에 그렇죠. 발생을 한 네. 것이다. 이번에 재개된 이 확성기 방송 내용 궁금하실 분들 좀 많으실 텐데 9.19 군사합의 소식, 또 한국 기업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또 BTS 노래까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예. 이게 고출력 스피커로 송출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 군사분계선 쪽에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북한 일반 주민들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송출 능력은 이제 엄청나게 세거든요. 센데 이게 이제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그리고 예. 이제 앞에 산이 얼마나 큰 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평야를 기준으로 하면 30km까지 가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는 10km에서 30km까지 이게 저기 방송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북한 사람들이 청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송출 능력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두드러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그런 건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뉴스 들어있죠. 한국의 발전상 들어있죠. 북한에 관한 뉴스 있죠. 스포츠 뉴스 있죠. 그다음에 기상예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TS를 포함해가지고 뭐 나훈아 씨 노래라든지 뭐 아주 발라드풍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거든요. 과거에 이런 것들이 갔을 때 북한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가 자기도 모르게 북한 병사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미칠 짓이죠. 지금 특히 북한에 이렇게 퍼져 있는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북한이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3가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그게 청년교양보장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의 보존법 이런 것까지 다 통과시켜서 한류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이게 만일 이제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제 정말 24시간 이렇게 틀어지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아까 합참에서 발표했던 거, 우리 토론 중에 중간에 나왔던 것이 참 현명하게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한번 그냥 시험 방송을 한 거잖아요. 만일에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내일 모레 너희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그렇게 할 거다. 오로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게 점진적으로 이런 방법을 쓴 것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이 오늘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